안녕하십니까. 고품질 콩재배 기술에 대하여 말씀드릴 구미시 농업기술센터 김영혁입니다. 콩은 우리가 먹는 곡식 중에서 유일하게 한반도가 고향입니다. 중국 만주 지역에서부터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에 탄화콩이 발견된 것으로 봐서 3000년 정도 재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8세기에 벤자민 플랭클린이 콩과 두부를 미국으로 소개하면서 서양에 전파되어서 세계인의 음식으로 재탄생되었습니다. 192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증산 정책을 쓰면서 미국 농무성이 1929년에 동양에 식물 탐험 원정대를 파견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3000점, 그 다음에 일본에서 한 500점, 만주에서 한 500점 정도 해서 총 4000여 점의 콩 유전 자원을 수집해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여기서 증산 정책을 취하면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도 확산을 하는데, 현재 보면은 GM 콩이 이제 미국에서 한 93%, 브라질에서 한 75%, 아르헨티나에서는 한 100% 정도의 GM 콩이 사실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콩의 원산지다 보니까 다양하게 토종 콩이 있습니다. 껍질 무늬와 모양에 따라서 아주까리 콩, 또 오리알테, 선비잡이콩, 지누니콩, 밤콩, 한 아가리콩, 수박태,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명이나 꼬투리 형태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부석태라든지 장단콩, 또 갑산태, 청산태, 정선콩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파종기나 재배 시기에 따라서도 올콩, 유월두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 특히 서리태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콩이 있습니다. 그림으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제 선비잡이 콩, 밤콩, 서리태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아주까리를 닮은 아주까리 콩은 식용으로 우리가 많이 쓰던 그런 것이고, 쥐누니 콩이라든지 오리알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콩은 익히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부라든지 콩나물콩, 그 다음에 발효식품인 장류, 두유, 또 콩고기, 콩햄 이런 것들로 많이 쓰고 있는데, 특히 장류를 보면 우리나라는 된장이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보면은 템페라 해가지고 메주가 있습니다. 요 메주를 갖다가 주로 이제 콩을 삶은 다음에 그 메주를 풀어서 그걸 바나나 잎에 싸게 되면 아주 이제 그거를 고기 딱딱하게 이제 발효가 되는데, 그걸 잘라서 튀기기도 하고 이런 템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에는 두반장이라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소된장이 있습니다. 콩은 다양한 이제 성분들이 있어서 이소플라본, 그 다음에 사포닌, 또 레시틴 같은 이런 성분들이 결국은 이제 우리 건강에, 특히 이제 레시틴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나쁜 콜레스테롤이라 해서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줄여주고, 또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주는 이런 그런 성분들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콩은 친환경 소재로 많이 활용이 되는데, 바이오디젤, 잉크, 친환경 플라스틱, 섬유 등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도 많이 쓰고 있죠. 식문화에서도 쓰기도 하고, 두유 아이스크림, 두유 커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콩의 자급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콩은 쌀, 밀 다음으로 이제 많은 자급률을 가지고 있는데요. 식용콩 자급률이 75년도에는 98%이던 것이 현재 2018년에는 25.4%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이제 자급률을 한번 보게 되면 쌀은 2018년에 97.3%, 밀은 1.2%, 콩이 25.4%로 이렇게 거의 한 전체적인 자급률이 한 46.7%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콩 재배 면적을 보게 되면 80년도에 18만 8천 헥타르 정도 되는 것이 2018년에는 전국 재배 면적이 5만 1천 헥타까지 떨어집니다. 경북 지역이 거의 3만 4천에서 현재 9천 헥타, 9,300 헥타 정도로 18%를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국에서 80년도에는 가장 많이 하던 전남 지역이 거의 21%를 차지하던 것이 현재 한 15%로 경북보다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수요량을 보게 되면 식용이 335만 톤, 그 다음에 사료용이 106만 톤 정도로 사료용이 예전에 비해서 급격하게 많이 늘어서 전체적으로 식용이 25.4% 정도의 자급률을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6.3% 자급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콩의 주로 생산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보면은 노동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콩의 38% 정도가 2011년도에 차지하던 것이 거의 2018년도에는 48%까지도 차지하는 것으로 봐서 우리가 주로 이제 생산비 절감을 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품종 선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품종을 선택을 할 때는 그 지역의 어떤 도복이라든지 이런 거 우선해서 처음에 수량을 먼저 보게 됩니다. 수량이 얼마나 되느냐, 또 그 다음에 이제 병의 충은 어떻고 또 도복에는 강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숙기는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 뭐 기상 여건이라든지 토양 환경 뭐 이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 후순위로 밀리지만 사실상 그런 부분 또한 콩 수량을 높이는 데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콩은 용도별로 분류를 하면은 주로 이제 장류, 두부콩 이런 거 하고, 그다음에 콩나물콩, 그다음에 이제 혼반용 콩, 그다음에 이제 풋콩으로 우리가 분류를 하는데, 풋콩 같은 경우는 저희 경북 지역에서는 예전에 이제 재배를 하다가 지금은 경기도, 강원도 쪽으로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장류콩과 장류 두부콩은 대립종으로서 25g 이상 되는 콩들, 이런 것들을 하고, 콩나물콩은 12g 정도 되는 콩들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종실 크기와 용도 구분을 보면은 소립종과 대립종을 이제 구분을 이렇게 해 두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고요. 자, 다음은 품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지금 이제 저희 경북 지역에서는 이제 기존의 태광콩을 재배해 오다가 이제 대원콩을 재배를 하는데요. 대원콩 같은 경우는 경장이 한 78cm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개화기가 거의 7월 25일, 성숙기는 10월 10일 정도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확 자체가 10월 한 20일경 수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백립중을 보면은 25.6g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수량은 한 273kg 정도로 보고 있어서 아직 수량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은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두부의 품질이 좋아서 대원콩이 아직까지 많이, 거의 이제 80% 정도가 대원콩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품종 중에서 이제 우람콩이 이제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에 육성된 품종으로서 우람콩은 이제 착엽고가
19cm로 높습니다. 그러니까 뿌리로부터 첫째 꼬투리가 열리는 길이 자체가 길다 보니까 기계 재배에 적합합니다. 25.8g 정도의 백립종을 가지고 대립 황색입니다. 수량성은 이제 327kg으로 기존의 대원콩의 273kg에 비해서 수량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 대원콩 대비 한 15% 정도 증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불마름병 또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 병에도 강한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파종은 6월 15일에서 20일 사이에 파종을 하게 되는데 하나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된장을 만들 때는 우람콩이 좋은데 수량도 높고 해서 좋은데 두부를 만들 때는 조금 색택이 뛰어나지 않아서 조금 꺼리는 부분도 있긴 합니다. 자, 다음은 진풍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육성이 된 품종으로서 이 품종은 대풍콩을 개량했습니다. 대풍콩이 300kg 이상으로 수량이 높은 그런 것이고 또 초형이 좋습니다. 그래서 대풍콩과 섞어서 이제 만든 것이 진풍콩인데 불마름병과 바이러스병 또 도복 탈립에 강해서 진풍콩도 상당히 이제 선호를 합니다. 요거는 개화기는 8월 1일 정도 되고요. 성숙기는 10월 17일로 좀 늦은 편입니다. 이제 그다음에 수량성은 337kg으로 높고요. 요거 역시도 이제 우리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선풍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 육정한 이 선풍콩은 현재 우리 농가들이 재배하기에 가장 수량성도 높은 340kg으로 우수하고, 그 다음에 백립중도 25.9g으로 대원콩보다 크고요. 차겹고도 18cm로 이제 높습니다. 또 불마름병이라든지 콩 모자이크 바이러스병에도 저항성이어서 아주 이제 농가들이 선호하는데, 단 문제가 이제 10월 19일로 성숙기가 조금 늦습니다. 이제 성숙기가 거의 대원콩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늦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농가들이 이제 일찍 다른 작물들을 하기에 곤란한, 겨울 작물을 하기에 곤란한 그런 부분들은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14년에 육성된 대찬콩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찬콩은 전반적으로 330kg으로 또 백립중도 25.4g으로 뭐 어느 정도 적당한데, 요 콩은 10월 13일이 성숙기로 전반적으로 농가들이 또 활용하기에 괜찮은 그런 장점을 가지고 가장 최근에 육성된 품종입니다. 다음은 서리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리태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예전부터 재배하던 토종콩으로서 35g 이상의 극대립종인 콩입니다. 극대립종인 콩인데, 실제로 이제 서리가 올 때까지 늦게 수확이 되는 만생종 콩이죠. 만생종 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복 탈립이 심하고 또 차겹이 이제 좀 불량한 부분이 있어서 재배에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가들은 이 서리태를 많이 이제 선호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이거에 이제 속이 이제 녹색인 속청의 하나로서 이제 청자콩과 청자 3호를 이제 들여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의 청자콩 같은 경우는 수량성이 거의 한 220kg 수준으로서 조금 이제 그렇지만 이제 속청으로서 농가들이 상당히 이제 선호하는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 특히 이런 품종들은 거의 다 이제 백립중이 30g 이상으로 좋은 편입니다. 다음은 나물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이제 구미 지역에서도 이
콩나물콩 재배가 아주 이제 한 100헥타 정도로 많이 이제 늘어나고 이제 자꾸 이제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만, 현재 그 콩나물콩 품종으로서는 풍산나물콩이 거의 한 80% 정도 이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콩나물콩은 이제 백립종이 12g 정도로 이제 좀 작고요. 이 나물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일반 콩에 비해서 나중에 수확하고 나서도 발화력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이 바로 수확을 하는 방식이라든지 건조하는 방식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숙기에 이제 강우에 노출되거나 그래서 곰팡이가 생기나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적기에 수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립종인 장류콩보다 이제 또 늦게 만파 적응성이 이제 높은 그런 장점도 가지고 있으나 이제 하여튼 기존의 이제 콩나물콩의 특성 때문에 수매 기준이 아주 엄격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풍산나물콩은 1996년에 육성된 품종으로서 이제 수량은 한 281kg 정도이고 백립종은 이게 10.7g으로 좀 낮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올콩은 파종기부터 수확까지 이제 100일 정도로 아주 기간이 짧은 그런 콩으로서 그 이모작인 작물에 활용하기에 좋은 그런 콩입니다. 그래서 마늘, 양파, 그 다음에 이제 뭐 봄감자, 옥수수 이런 것들 재배하는데 가능하고요. 주로 이제 지금 수량성은 한 230kg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황금 올콩이 요즘 특히 인기가 있는데 그게 이제 251kg으로 수량성도 높고 하다 보니까 농가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황금콩은 2010년도에 숙기가 높아서 황금콩 같은 경우는 6월 한 19일 파종하면 9월 한 15일경에 수확이 가능한 그런 품종이 되겠습니다.